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이 아무래도 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인데요.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고, 하락폭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3년물 금리는 3%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이날 나왔던 고용지표가 일조를 했습니다. 1월 고용지표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4.1%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가 한 18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좀 좋고 그다음에 고용 사정도 좋아진다면 3월의 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이후에 금리 인상이 분기마다 한 번씩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매물을 이제 내놓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고용지표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보면 작년도 대비 2.9% 증가하는 수준에 나왔는데 사람들의 월급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더 늘어나게 됐다라면 그렇게 되면 소비를 더 늘릴 것이고 이거 자체는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나오는 수치 하나하나도 전부 다 금리 인상하고 연결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장주의 하락도 또 시장에 조정을 부추겼는데요. 애플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부진이 우려된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왔고 일부 IB에서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 이 부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4%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애플은 3대 지수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시장에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대 지수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날 나온 주요 지표도 이제 대부분 보면 이런 어떤 그 상황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우선 달러부터 살펴놓고 보면 달러가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0.87%, 89.42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갔는데 금리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역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만들어졌고 또 일부에서는 4차례 이상 내년도에는 3차례 이상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견뎠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급등했고 증시 흐름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0.5% 정도 하락했거든요. 65달러 중반 유지했는데 사실 여기서 작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현재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국제유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 우리가 보통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공포지수 올라갈 때 그만큼 많이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28% 급등하면서 17.31로 마감이 됐는데 보통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20 근처 가면 시장이 오히려 또 과매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매수 국면을 확실하게 벗어난 상태고 이런 형태로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오히려 과매도 상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 지수의 추이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이에 따라서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미증시 하락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이런 가운데 200계약, 2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1% 이상 하락하면서 주초에 우리 시장이 250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해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슈를 보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 국채금리 잘 봐야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당분간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폭만 진정이 돼도 시장은 안도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거의 2.8% 후반까지 밀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3%를 넘어가지 않고 2.8에서 2.9%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면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추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일 겁니다. 이번 주에 무려 7명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성향을 좀 분석해 보면 절반 정도는 비둘기파 그리고 이제
한 3명 정도는 이제 매파, 그리고 1명은 중립 정도. 그러니까 4대3, 그러니까 3대1 정도 비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의 발언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어떤 민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이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하게 되거든요. 부채한도 협상이 이번에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증시가 하락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셧다운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셧다운 사태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장이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부채한도 협상 내용과 결과 내용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